버려진 밥솥의 이야기. 이서연. 나는 밥솥입니다. 나는 한 가정집에서 밥을 합니다. 나는 태어나고부터 7번의 겨울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겨울이 한 번 지나갈 때마다 한 해가 지났다고 하더군요. 그럼 나는 아마 7년 동안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하는 일은 그저 밥을 만들고 밥이 식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뿐입니다.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더 이상 밥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나는 버려질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내가 어찌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날이 온다면 정말 슬플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숫자가 전부인 것은 아니잖아요. 언젠가 내가 밥을 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딘가에 필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존재이든 이 세상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이고 큰 역할을 하든 작은 역할을 하든 모두 세상을 이뤄가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나는 세상은 보물상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보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보물은 발견하기 힘든 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작지만 소중한 보물 같은 이들의 가치를 몰라봐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봐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보물은 보물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루는 모든 것들은 분명히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고작 밥솥에 불과한 나조차도 말입니다. 아직 그 가치를 발견해준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지 세상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은 모두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또 한 번의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힘든 일도 거뜬했었는데 요즘 몸 이곳저곳이 아픈 것이 나도 이제 고장이 난 모양입니다. 8번이나 겨울이 지나갈 동안 밥을 했으니 이만하면 꽤 오래 버텼다고 생각하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나는 이 집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내가 해준 밥을 먹으며 한박 웃음을 짓는 이들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도 이젠 떠날 때가 왔나 봅니다.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나는 이곳에 머무르던 순간들이 영원하고 당연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겨울이 참 많이도 지나갔나 봅니다. 며칠 뒤면 내 밥을 먹던 이들이 새 밥솥을 들이고 그 밥솥이 만든 밥을 먹으며 환하게 웃을 것을 생각하니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장난 전자제품을 언제까지고 데리고 있을 수는 없는 법이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오래전 여길 떠난 수많은 물건들이 모두 이곳에 모여 있었다면 이 집이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들에겐 밥을 해줄 밥솥이 필요한 것이지 정이 든 고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떠나야 할 순간입니다. 나는 어느 화물차에 실렸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별로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르는 대로 흘러갔고 미는 대로 밀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아무 생각 없이 화물차가 멈추기만을 기다리던 도중 함께 화물차에 타고 있던 냉장고가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우리 모두 희망을 잃지 말자. 우리를 필요로 여겨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의 말에 나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기분을 느꼈고 다시 희망을 가져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전처럼 내가 언젠가 밥솥으로서의 일을 더는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닐 것이다. 나는 어딘가에 꼭 쓰일 것이다. 그러니 난 꼭 필요한 존재이고 난 분명 해낼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의 보물 같은 존재이니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과거의 나에게 너무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자신의 차 나를 사랑했었는데 지금의 나는 나를 스스로 사랑하는 방법을 잊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 계절이 지나는 사이에 내가 이리도 변한 것일까요? 나는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냉장고의 말대로 누군가에겐 고작 고철덩어리, 고장난 밥솥에 불과한 내가 누군가에겐 필요가 될 수도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밥솥 안에 있는 부품들을 모아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밥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혹시 누가 압니까?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지도 말이에요. 그날 밤 나는 화물차에서 이렇게 혼잣말을 속삭였습니다. 꼭 갈 길이 하나뿐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고 생각하며 그 길이 막혔을 시에 갈 길을 잃었다며 슬퍼하지 말자고 말입니다. 가장 익히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들 사용하는 밥솥의 용도는 밥을 하는 것이지만 그 이외의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정해진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다니며 어느 길이 가장 좋은지 알아보기로 다짐했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길이 나에게도 좋은 길일 것이란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수가 왼쪽 길이 더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오른쪽 길이 더 좋으면 그리로 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내가 아니고 내가 될 수도 없기 때문에 내 선택의 기준은 오직 내가 되어야만 합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길들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 어떻게 가든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든 결국 나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어차피 어느 길로 가든지 같은 곳에 도달할 것이면 가고 싶은 길로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 내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거나 남들이 무엇라고 한다는 이유로 잘못 선택한 것 같다고 좌절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겐 다양한 길들이 주어져 있으니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 가면 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짐하던 도중 마침내 화물차가 끼익 하고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곤 운전석에서 내리니까 나를 포함한 화물차에 실려있던 가전제품들을 하나 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어디인가 싶어 어리둥절해 주위를 둘러보니 그곳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여러 가전들이 모여있는 고물상이었습니다. 이곳에 올 것이라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니었으나 실제로 맞이하니 내가 버려진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가전제품들도 모두 나와 같은 심정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나 스스로 희망을 잃지 않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날 알아봐줄 누군가, 곧 이곳을 찾아줄 것이란 희망을 가지며 스스로를 달래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가고 봄이 와도 나를 필요로 여기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터무니없는 생각을 한 것일까? 일어나지 못할 상상을 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점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지냈을까요? 날씨가 슬슬 더워지기 시작할 무렵 누군가가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나는 혹시나 저 사람이 나를 알아봐 줄까 하는 기대감에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남자는 이곳저곳을 둘러보더니 나를 가리키는 눈치로 고물상 주인에게 무어라 말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궁금했지만 너무 멀어서 무엇이라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엿들으려 귀를 쫑긋 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나를 덥석 집어들더니 자신의 자동차에 나를 실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가 고물상 주인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그러고는 나를 태운 채로 어디론가 향하였습니다. 나는 남자의 집으로 보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몇 가지의 도구와 부품들을 가져오더니 나를 분리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너무 오래되어 고장나버린 부품들을 빼고 새 부품들을 넣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없던 힘도 솟아나는 느낌을 받았고 다시 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남자는 나를 깨끗이 닦은 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밥이나 한번 해볼까? 나는 그날 버려진 이후 처음으로 다시 밥을 하였습니다. 내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남자는 뿌듯한 표정으로
내가 한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난데없이 다시 남자의 차에 실렸습니다. 무슨 일인 것일까요? 내가 한 밥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럼 나는 다시 고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저런 온갖 걱정들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어느 오래된 골목길에서 차가 멈춰 섰습니다. 내린 곳에는 낡고 해진 옷을 입은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보호자로 보이는 한 여자가 나와 남자를 기다리던 눈치로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나를 건네며 이젠 다 낡은 냄비 말고 이걸로 밥하세요, 아주머니 라고 말하였고, 아주머니라고 불린 여자는 밥솥 하나의 가격이 얼만데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라고 말하며 나를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새로 산 것도 아니고 그저 고물상에 있던 밥솥을 가져와 수리만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 돈 걱정 말고 그냥 받으셔도 돼요 라고 말하며 나를 다시 여자에게 건네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그제야 나를 받아들고선 연신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자의 집은 밥솥 하나 사기도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그 집에서 계속 밥을 하였고, 내가 고장날 때마다 남자가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내 가치를 알아봐주는, 나를 필요로 여겨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나의 겨울이 또 한 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을 땐 더 이상 춥거나 외로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예전의 나처럼 더는 같은 길을 걸을 수 없게 되어버린 자가 있다면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한다거나 그로 인해 너무 슬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내쳐버린 이들은 세상의 전부도 세상의 기준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저 저 사람들은 날 필요로 하지 않으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쓸모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당신은 그대만이 가진 고유의 매력과 특별함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버린 누군가가 당신을 놓아버린 이유는 당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주지 못했던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손을 놓아버린 그 사람이 빛처럼 반짝거리는 당신의 숨겨진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지금 속상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랍니다.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을 놓쳐버린 그 사람이지요.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걸어가면 되는 것이랍니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나는 앞으로도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꿋꿋하고 씩씩하게 잘 살아갈 테니 혹시 어디선가 겉모습은 조금 꾀죄죄하지만 밥은 정말 맛있는 그런 밥솥을 본다면 밥이 정말 맛있구나라는 딱 그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